오늘 저와 함께 가짜 뉴스를 파헤치실 분은 바로 국민의힘 이재능 부대변인입니다.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편의상 그냥 대변인 이렇게 불러도 그냥 개의치 말아주시고요. 시청자분들 오늘도 같이 저희 채팅창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갑자기 조기 대선 국면이 돼가지고 네. 당이 상당히 일사불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럼요. 또 당의 상황도 지켜보시면서 또 외부에 또 다른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업이요. 네네 네. 본업도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 정치 말고 또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죠? 저는 지금 그 OST 드라마 네. OST 음악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어. 영화 OST도 지금 제작을 하면서 네네. 이제 독립 뮤지션들 지원하는 어. 지원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ST라고 한다면은 뭐 네. 혹시 저희가 아는 드라마도 있나요? 오래된 드라마들은 너무 옛날 거 말씀드리면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서 네. 최근 걸로? 최근에는 저희 그저께 네. 막방 125부작 막방했던 그 KBS 1TV에 네. 결혼하자 맹꽁아라는 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시청률은 한 14%로 오. 마무리해서 좀 잘 나온 편인데 네네. 저는 OST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서 OST 그 이름이 뭐예요? 노래 이름이? OST가 한 20곡 정도 나와서 네, 나중에 OST 전체를 담당하신 거예요? 예, 근데 아. 제가 이제 어떤 곡인지 말씀드리면 너무 홍보성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나중에 혹시 그냥 관심 이제 있으신 분만 결혼하자 맹꽁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아직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요즘에 저희가 저번에 나오셨던 김혜지 네.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이재능 대변인님도 그렇고 네네. 저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 분 중에 좀 예술이랑 좀 관련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너무 다행인 일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대중예술에 크게 정치권이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네, 아무래도 어른들 우리 위에 세대 분들은 사실 딴따라의 영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네. 그렇게 순수 예술에 비해서 많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네. 지금은 뭐 K-팝이다, 뭐 강남스타일이다, BTS다 이런 아티스트들이 좀 세계적으로 활약하면서 네. 저희도 조금씩 주목받고 있는 듯해서 참 감복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이제 보수라고 한다면은 좀 약간 어떤 선입관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좀 계속 탈피하는 오히려 이런 음악 활동을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네.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지금 사업도 하시면서 또 당내 분위기도 좀 궁금해요. 지금 어떤가요? 당내 뭐 20용 얘기도 있고 18용 얘기도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불출마 선언하시는 분들도 계속 나오면서 네네.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더 적은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저희는 이제 뭐 토론회라든지 네. 경선만 준비를 잘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후보분들이나 아니면 그 전국이었던 만큼 네네. 또 기자분들도 아. 아무래도 뭐 마크맨이 18명이 또 붙을 수는 없는 놈이시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엄청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이런 탄핵 전국이 있고 나서 네네. 조기 대선 전국이 온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지만은 음. 많은 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국민의힘 또 개혁과 또 거듭나는 모습 또 보여드릴 거라는 점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저희 국민의힘 우리 국민의힘 좀 믿어주시고요. 이번 조기 대선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희 화면부터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쓴 기사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시작할 텐데요. MBC에서 5일에서 6일 이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가지고 받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차기 대통령 부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1위에 이재명 전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차지를 한 거죠. 근데 MB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니라고 해도 사실 친민주당 성향인 거는 조금 확연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특히 손석희의 뭐더라 이름이 그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교양 프로그램 정치 교양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부적합도 1위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온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 이재명 대표가 네. 얼마 전에도 중도 보수라는 단어를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칭. 저는 어느 정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만 잘라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민주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훨씬 더 낮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탄핵 정국이 있고 나면 정권이 교체가 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들 평가를 하시는데 저희 네. 당은 지금 경선에서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또 나오신 것도 그렇고 네. 이재명 대표니까 할 만하다. 음. 저희는 좀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고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 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공영방송에서 사실은 이런 정치 편향성이나 이념 편향성 문제가 네.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이고 네, 모순으로 네. 가득 차 있다. 이것들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조성해 왔던 어떤 카르텔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 경선 또 많은 인원 참여한 만큼 또 각자의 후보들이 좋은 경쟁력들 네, 좀 네. 보여드릴 수 있게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기 대통령 부적합이 1위가 나오긴 했는데 차기 적합도 1위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높게는 나왔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을 계속 못 벗어나고 있는 게 네. 결국에는 이제 절대 죽어도 이재명은 안 돼라고 그럼요.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딱 단일화가 돼야 된다 아니면은 그래도 어떤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좀 오히려 이렇게 약간 대선의 흥행을 붙도록 해야 된다 약간 이미 계속 이야기가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후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 대선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무조건적으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 사실 네. 원래 대본에 없던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네. 지금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경선에서 이기겠다는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도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보기에 네네. 그러신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분들이 대선을 좋은 흐름으로 이끌고 저희가 다음 정권도 재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선에 뛰어들었다기보다는 네네네. 이제 다음 당권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뛰어든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네. 정말 경선에 나와야 될 사람이 네. 안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 오히려 당을 지키겠다 네. 이대로 진흙탕 싸움이 되다 보면 우리 당이 그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네. 까내리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경쟁력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포용하고 좀 다듬는 역할을 하겠다고 용기를 내신 후보님들도 좀 네, 계십니다. 네. 뭐 원희룡 후보님이라든지 원희룡 전 장관님이라든지 네, 네. 김기현 전 대표님이라든지 하시는 네. 분들은 오히려 좀 정말 치기 어린 후보분들이 많이 나왔다고 평가받는 요즘에도 네.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 또 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후보가 많은 게 그래도 좀 낫다 싶은 게 민주당처럼 그냥 이재명 1인 독주로 가는 것보다는 물론 거기도 많이 이제 독재. 출마를 하긴 했지만 예. 사실상 알잖아요. 저희는 거기 그럼요. 민주당엔 이재명 후보를 밀고 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한 명이 너무 뚜렷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결과가 뻔한 것보다는 대통령 선거가 또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명이 경쟁하면서 또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는 게 또 불협화음 같으면서도 화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가 말하기로는 또 우리가 경선을 통해서 진 후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서로 이제 끌어주면서 그럼요. 연대하자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충분히 저는 화합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뒤에 한번 보시면 이재명 방언집이라고 정말 해가지고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 이렇게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138가지 그림자가 뭐 이렇게 짙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림자인지 한번 보고 올까요? 좋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유명한 영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재명 후보 주변 사람들,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주 죽어나가는 걸까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영상을 봤었는데 네, 네, 돌아가신 분들을 이재명 대표 뭐 사살했다, 살해했다라고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실 네, 그 네. 본인들이 좀 유명을 달리하신 것들이 안타까운 네. 선택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하필이면 네.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그러니까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실 한두 명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네, 이재명 대표에게만 벌써 6명 네. 혹은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관계자분들이. 노릇이죠. 그럼요. 그래서 네. 이런 분이 지금 앞으로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금 제1야당의 당 대표를 하면서 네. 그 대선에 뭐 쓸모없는 경선을 통해서 네, 본인이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네. 대한민국에 참 제가 지금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은 일단 패스하고 네, 네, 네. 네, 참 암덩이 같은 존재다, 돌덩이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렇죠. 저도 이제 하나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NS 밈으로 떠들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어떤 비판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만들고 다들 농담식으로 하는 말이 뭐죠? 아, 나 드럼통 같이 가봐 무서워. 아, 여러분 저는 우울하지 않고요. 저는 죽어도 살자 생각 없고요. 저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라고 사람들이 써요. 그 이유가 네. 뭐겠어요? 그 안에 나도 비판을 하고 뭔가 건강한 정치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무서운 거예요. 이 이재명 후보로부터 찍히는 것이. 그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고소 고발을 또 좀 잘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가 사실 작년 총선을 네. 앞두고 제가 네. 개항을 그 원희룡 전 장관 캠프에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분 파는 데에 이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보통 저희 기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네. 인물을 탐구할 때는 나무 위키를 또 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나무 위키에 보면은 뭐 생애, 뭐 학력, 네.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긴 한데 이재명 대표는 사건 사고 페이지만 웬만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많더라고요. 한 200가지 정도 되는 그런 사건 사고 논란들을 또 네. 범죄 이력들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거 다 보는 데만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헌정 역사상 유례 없는 이런 범죄 사실과 비리와 의혹들로 가득한 인물이 네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네.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지 않도록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네.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재명 후보 특집으로만 해도 10방송, 20방송 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40분 방송이어가지고 전체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쉬운데 아시겠지만 정말 끔찍한 사건들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수는 없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저희는 이제 방송 특성상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이것도 SNS에서 자주 떠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재명을 막아야 하는 이유 해가지고 당선 시 일어난 일. 그냥 여기 써 있는 걸 읽어드리면 검찰 해체, 민주주의 수호 특별법, 내란 잔당 일소. 그러니까 제가 좀 두려운 것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네. 이제 가장 올랐던 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어떤 명목 삼아 가지고 다 네. 정말 쓸어버린다 해가지고 정권 내내 네. 전 정권을 그냥 벌하는데 그 시간을 계속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럴 가능성이 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네,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뭐 정권 탄압이다, 뭐 검찰 탄압이다, 뭐 보복 수사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절대 그런 그 미래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네. 그런 무서운 일들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닥쳐올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안전사회 얼굴 인식 CCTV 도입 그거 생각나네요. 카톡 그 검열이었나요? 그렇죠. 그게 현실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남북 정상회담 미국과 대립 대만 문제 불개의 원칙으로 미국과 심각한 마찰 일본과 대립 전국민 배당 기업 민노총 이익 공유제 역사정의 바로 세우기 위원회 발족 개헌과 국민투표 통해 중임 시도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떠들고 있는 사실을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와중에 재벌 해체하겠다 해놓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든지 또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일단은 표심을 따라갈 나라는 입장이 좀 커요. 표심 따라서 그냥 쭉쭉쭉 바뀌고 말을 계속 앞뒤 동전 뒤집듯이. 그럼요. 저 명단이 사실 저 리스트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네. 저 리스트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 그동안 얘기했던 어떤 공약이라든지 네. 뭐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들 중에 극히 일부 중에 일부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저 리스트를 포함해서 그 외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공약들조차도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바꿔 왔기 때문에 네, 저런 네. 말들은 그냥 우리 어른들 얘기하시는 네. 것처럼 소리다. 음. 라고 그냥 치부하시고 넘어가시면 그렇죠.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저번에 검찰 해체 뭐 검찰을 해체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에 대한 엄청난 그 안 좋은 감정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검찰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딱 권력을 쥐고 나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거대 야당 되자마자 칼자루를 막 슉슉슉슉 휘두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행정권까지 잡게 되면은 정말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미 충분히 휘두르면서 뭐 검찰의 어떠한 그 특권이라든지 검찰의 특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어떤 회식비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지방 출장 때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줄여버리고 공수처의 예산을 늘려버리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재난재해에 대응할 만한 기본적인 예비비조차 충당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요. 이 이재명 대표가 제가 지난 아마 여기 펜앤마이크에 처음 출연했을 때 네. 채팅창이 엄청 빨리 올라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게 뭐였냐면 네.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8대 0으로 네. 인용이 될 거다. 음. 그러니까 저희는 기각 혹은 각하를 생각하고 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지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네. 굉장한 비판과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네, 제가 그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다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제가 과소평가하지 않아서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일단 그 전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네네. 저도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아. 절대 안타까운 선택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네네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행복합니다. 입법부를 기반으로 해서 네. 지금 사법부까지 압박을 하고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법치주의 국가에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남겨놓은 네. 어떻게 보면 낙동강 방어선처럼 네. 최후의 보루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음.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장악 혹은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 사람이 네네.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지는 네. 아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거다. 네. 이런 부분도 좀 맞습니다. 확신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에 잘 떠돌아다니고 있는 게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어떤 거짓말을 하셨길래 면허증까지 발부되나 제가 보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 1종 모름, 2종 협박이라고 해가지고 뭐 협박은 여러분 다 아시고 1종도 아실 거예요. 모름, 뭐 난 이 사람 모른다.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사진 같이 찍고 있고 그럼요. 뭐 친밀한 여행을 간다든지 그럼요. 뭐 굉장히 웃고 있고 같이 붙어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도대체 모른다고 하는 그 안다고 하는 기준이 뭔가, 음. 지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뭔가가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사기가 빠졌네요, 저기. 아, 사기가 사기까지만 빠졌어요? 들어가면 딱 맞을 것 아, 같은데 지금 모름 모름과 협박. 협박만 있는 것이. 아, 그러네. 예. 그러네. 조건, 음주 상태에서 면허를 사용하지 말 것. 아. 그리고 서울 고등어법원장. 사람들 웃겨요. 그렇죠. 거짓말 아, 저- 면허증이 있으신데, 저는 어쨌든 이 거짓말 면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면허증으로 무혐의 처분도 받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짓말인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고, 또 무죄를 받는다든지 좀 이게 어쨌든 이게 좀 약간 잘 빠져나가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나하나 우리 대변인님께서 풀어주실 건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서 대표적인 거 몇 그럼요.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논란의 이재명 후보의 발언 첫 번째,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이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뭐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네. 설명하고자 한다면 네. 한 2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요 내용들도 핵심적인 내용들도 되게 짧게 그냥 핵심만 짚고 네네. 넘어가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대장동 개발 특혜, 그러니까 민간에게 지금 수천억 원을 몰아주는 그런 구조였고 네. 배임액이 총 4,895억 원에 어. 달하는 지금 초대형 비리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 실무자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다. 네.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다. 성남시로 귀속시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걸 처음 들으면 성남시장이 잘하려고 했는데 네. 실무자들이 그걸 해먹었구나라고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사실이 반대고 거짓말이냐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네.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이재명 지시로 빠졌다라고 먼저 증언을 했어요. 네네. 그 이후에 공개된 증거 자료들도 이 지금 대치되는 상황에서 증거 네. 자료들을 저희가 쭉 다 검토해 본 결과, 법원도 검토해 본 결과 네. 모든 증인과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환수 조항은 어. 이재명 대표가 뺐다. 어. 근데 지금 유동규도 법정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 네. 상황에서 이재명은 나는 환수하고자 했다 이런 네. 얘기들을 좀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란 네,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거짓말인 것은 뭐 당연하거니와 이게 단순히 그냥 시장이 거짓말 한번 쳤네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네. 상당수의 지금 개발 비리 관련자들이 네. 또 지금 구속이 되고 네. 기소가 되고 혹은 유명을 달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핵심 관계자들 6명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와중에도 이재명 본인은 계속해서 본인이 아니다. 본인의 말이 맞다라고 네.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에서 네.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사법부가 그걸 제대로 받아들여서 징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음. 국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음. 200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200가지 유인 중에 딱 하나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해도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을 국가의 대표, 국민의 대표격으로 앉혀서 다른 나라의 수장들과 만나게 하고 끔찍하네 진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기고 우리의 대표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재명 후보가 돌아다니고 발걸음을 가지고 과거에 했던 모든 발언들, 물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했던 모든 어떤 인간적인 비인간적이든 어떤 그 실수들을 뭐 전부 다 막 너는 막 죽어도 싸 이렇게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그럼요. 과정에서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는 이런 거짓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집단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위기를 가져온 거짓말들이 많잖아요. 이 백현동 사건도 사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국토부가 용도 상향을 강제했다라고 하지만 네. 결국 그 재량권은 성남시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국토부와 성남시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나와서 국토부에 협박이 없었고 성남시는 우린 국토부한테 협박 받아본 적 없다. 이렇게 네, 양측에서 21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간만 수천억 개의 이익을 보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네. 전 민주당 조직위원장인 네. 김인섭 씨가 네. 브로커로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시행사의
그 100억 원의 네. 그 수수료 계약을 맺고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네.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수십 차례 통화를 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브로커와 오른팔이 연결이 되어 있고 민간 기업은 수천억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모른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덧대어 생각을 해보면 네. 저희 지금 다 모르겠다,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 집 그 포메라니안이 네. 네. 사람을 한 두세 번 보면 보통 네.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지금 수십 차례 뭐 김문기랑 골프도 치러 가고 네, 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네. 못하는 걸 보면 네. 포메라니안이 평균 IQ가 한 80 정도 되거든요. 머리 좋네요. IQ가 80 네. 이하다 이재명은. 그럴 확률도 뭐 없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을 국가의 네. 대표로 네,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네. 전 세계 그런 수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끔 아, 저희가 만들 수 있겠냐?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도 전혀 모른다. 나는 알 길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계속 부정을 네. 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불가능한 것이 네. 이 지금 주범격인 그 실무자들이 네. 지금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음, 내가 공범이고 네. 이재명이 지시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심지어는 그 이화영 평화주 부지사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쌍방울 이제 거의 책임자에 가까운 쌍방울 회장은 이제 회장을 포함해서 김명태 네. 회장과 같이 이재명이 지시했다라고 하다가 네, 나중엔 또 말을 바꿉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지시한 게 아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부인분 되시는 분께서 네네. 나와서 공개 기자회견을 또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지금 정말 목숨 가관이죠. 걸고 버티고 네. 있고 네. 지금 증거 조작을 이제 압박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진짜 사실은 와이프 말이 믿을만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이 심지어는 되니까. 바뀐 증언이 됐던 네, 거고 네, 네. 이 지금 북한에 800만 달러 그러니까 현금으로 한 100억 원 정도를 갖다 꽂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네. 본인만 지금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이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야비하고 교활한 부분이 뭐냐면요. 네. 이 얘기를 할 때 네. 뭐 주어나 목적어 같은 걸 하나씩 뺍니다. 예를 들면 일전에 그 공직선거법 2심 관련해서도 네. 김문기 처장과 골프 치러 간 사진을 조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편집됐다. 편집됐다. 네, 네. 근데 그걸 들은 우리 국민들이나 들은 사람들은 이 증거 자체가 조작이구나. 골프 치러 간 것처럼 얘기하기 위해 검찰이 만든 조작이구나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말은 틀린 건 아니에요. 음, 편집했다라는 말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쌍방울도 그렇고 대장동,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빼고 얘기를 합니다. 난 몰랐다. 네. 난 돈 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너 밥 먹었어? 이재명한테 물어보면 네. 밥 먹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야 너 밥 먹었다며? 하면 나 저번 주에 먹었어. 아. 드럼통에 드럼통에 어. 뭘 넣었어? 난 안 넣었어. 난 사람 뭐 이렇게 안 좋게 한 적 없어. 나중에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면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단어 자체는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도 계속 뭘 질문하든 간에 난 돈 안 받았다. 답변이 항상 일관되거든요. 다른 질문도 다 요 답변을 네, 한단 네, 말이에요. 되게 짧게. 당신이 손 대 손으로 안 받았겠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따로 받건 마늘밭에 숨기건 그럼 주었다고 하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이렇게 교활하고 야비하게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모두 행복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 저희가 이게 책상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 책상 이렇게 이거 좀 저희 조심하도록 할게요. 근데 저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어쨌든 여러분 참 이게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끝으로 이제 그냥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결국에는 이 스시 얘기로 네. 또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잔머리 굴리는데 대가인 것 같아요. 그럼요. 계속 그런 잔머리로 빠져나가고 네. 난 법적으로 부재고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이밍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인데 네. 너 거짓말 왜 했어? 라고 하면 네. 나 거짓말 안 한 거고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인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너네가 거짓말해서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스라이팅. 그럼요.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악질인 거죠. 이런 네. 부분 보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아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성남 FC 사건,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사법부가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이재명이 두려워서 이재명 후보가 두려워서 드럼통에 들어갈까 두려웠는지 법원에서 무혐의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저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은 네. 그렇게 기분 좋은 사실은 아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 말 자체는 또 틀리지 않아요. 이것도 네. 굉장히 교활한 방법인 게 그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네이땡을 비롯해서 몇 개 기업들이 이거 네. 뭐 나중에 편집할 때 좀 네. 몇 개 기업들이 네.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성남 네. FC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근데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성남시에 인허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네. 후원금이 입금된 그 시기와 네. 인허가가 승인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에서는 무죄로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게 네. 실제로 후원금 받은 거 맞다 라고 해버리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돼버리는 거고 흐린 네. 눈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국민들이 그냥 이 사안을 놓고 판단했을 때는 후원금이 50억 100억이 입금된 시기와 그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업에서 이윤을 받던 시기가 정확히 맞물려 떨어진다는 네. 것은 네. 이건 당연히 의심뿐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범죄 행각이었다. 네. 저희가 편법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행정과 이 후원이 교환된 겁니다. 사실상 네. 이런 부분은 공무원뿐 아니라 이 정치라는 사람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행동을 당당히 하고 나는 후원이었다라고 뻔뻔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아주 자격증 받을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아시겠지만 돈 싫다는 사람치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못 봤고요. 그럼요. 정말 나는 막 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고 평등하게 가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제일 권위주의적이고 음흉한 거죠. 음흉하고 그런 그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이렇게 요소를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떤 행각을 했는지 좀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했었던 게 또 이제 다양한 공약이에요. 공약.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도움을 주겠다 해가지고 이행하지 않아서 공약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게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만 한번 말씀 주실까요? 제가 직접 겪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네. 기존에 뭐 성남시장도 있었고 제주도지사도 그 경남도지사도 있었고 네. 경기도지사도 있었고 여러 경기도지사, 가지가 좀 있지 네네. 않았습니까? 대선도 네. 있고.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개항에 네. 그 원희룡 전 장관이 네. 이재명만큼은 막아야겠다라는 어. 신념하에 본인을 희생하고 출마했을 때 제가 그 캠프에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개항 구민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김포공항 이전하려고 했다. 이전한다는 공약을 냈다. 그래서 방송 토론회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물어봅니다. 네. 김포공항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내가 계양구 출마 때 음. 공약으로 얘기하긴 했으나 이건 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하면서 횡설수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아까 그 리스트처럼 네. 공약을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남발하는 타입인 거고, 둘째로는 이건 좀 진실성에 대한 부분인데 네. 계양구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네. 선거 구획이 변경일입니다.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선거 지역에 그 속하는 동과 우리 선거 구역에 속하는 동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계산 1동이라는 그나마 조금 보수세가 있는, 거기가 이제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네. 그나마 보수세가 있는 이 지역이 다른 구로 넘어가고 그 구에서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한 작전서운동이라는 동이 또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확신범은 아니니까. 네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결국에는 결국 총선 그 표를 까보니까 그 넘어왔던 작전서운동에서 네. 저희가 이겼습니다. 본투표에서. 어. 왜 이겼냐? 이재명 대표가 재건축 재개발 네. 뭐 여러 가지 다 해준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양구에 40년 된 아파트, 50년 된 아파트가 질비합니다. 도로는 꼬여 있고 이런데 그 작전서운동이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방송 토론회 때 거기 아파트 단지 이름이 뭐냐, 동네 이름이 뭐냐, 하나라도 대봐라라고 네.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재선을 위해서 출마했던 거란 말이죠. 기존에 이미 행정 업무를 그 지역구에서 개항을 해서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이름 하나도 모릅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지적을 했을 때 그것도 못 되는 모습을 보고 개항 구민들이 이 사람은 공약을 정말 내뱉는 게 맞구나. 그렇죠.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떠드는 사람이구나라는 네. 걸 느껴서 네. 결국에 국민의힘을 또 택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계양구에서 지금 20년, 25년 동안 한 번 보궐 때 빼고는 나머지 다 민주당 의원들이 또 당선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주변에 뭐 부평, 뭐 일산, 뭐 청라 이런 지역 바로 주변 지역들에 비해서 계양구만 낙후돼 있는 이유를 저도 이제 계양구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계양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계양구가 낙후되어 있는 이유를 이제 구민들도 알게 됐다. 자칫하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계양구처럼 우리 잘하고 있어라고 그냥 세뇌만 하지 실제로 아무것도 발전하지 않고 점점 더 그런 배척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심각성이 푸른하늘님께서 있습니다. 이재명이 행정은 잘했다고 하는데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하나의 굳어진 이미지 있잖아요. 인성은 좀 그래도 일은 잘해라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아시죠? 근데 잘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대부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만들어진 이미지 너무 이미지를 잘 만들었어요. 그럼요. 일 잘하는 이재명 해가지고. 저도 되게 찾아보고 싶었는데 네. 찾기 힘들. 안 나와요. 그 비리와 사건 사고 200가지를 찾을 때 네. 그래도 장점도 좀 찾아보자. 근데 네.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저 경기도지사 때 네. 계곡에 그 네. 불법 영업하는 네. 철거했다고 한 것도 결국 본인 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했었던 사례가 앞서 그럼요.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쏙 가져가죠. 별명도. 자기가 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 자기 밑에 네. 있는 사람들이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걸 가져가는 그 모습 네. 때문에 아마 일은 잘해라는 것들이 계속 마케팅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알면 할수록 정말 그래서 잘하는 저희가 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41분 됐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아 벌써 40분 됐네. 네네네. 정말. 자 조금만 더 이어서 그럼요, 하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제가 계엄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되고 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인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좀 더 이제 유력한 후보를 내 가지고 이제 대선 운동에 경선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가 1등인 건 맞는데 그럼. 옛날을 저희가 한번 토박 보면서 옛날에 어땠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옛날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 음. 어떠한 가짜 뉴스로 인해서 탄핵이 진행이 됐고 또 그것이 정정이 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뒤에 한번 화면을 보실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최순실 무단굿 관련 보도한 연합뉴스 등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계기가 됐던 이 무단굿 관련 사건, 최순실의 무단굿으로 이제 마치 무당으로부터 이제 조언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었는데 이게 지금 2025년에 판결이 나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대한 이제 짧게 가겠습니다. 네. 이 지금 2016년에 나왔던 보도입니다. 네. 국정에 미신이 개입됐다. 네. 무속인에게 뭐 장관 인사라든지 이런 걸 물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수많은 언론이 이 뉴스를 확대 재생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가 지금 전부 허위라고 나왔죠. 음. 그리고 정정 보도까지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사람들은 관심 안 가집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 SNS 키워드 무속 정권이라는 키워드가 4만 건 이상 증가하고 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2주 만에 20% 이상 급락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정정 보도 하나 올라왔다고 해서 그때 광장에 나왔던 국민들의 분노와 네. 또 결국 탄핵이 뭐 인용될 그런 여지들이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다시 뒤집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언론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주의 정보 기반 자체가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에요. 물론 그 연합뉴스 작성 기자분이 그런 네.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궁극적으로 이 탄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국민들을 네. 들끓게 했던 그렇죠. 그런 보도 자료였고 지금 이런 식으로 2천만 원 추징금 뭐 내봐야 대통령 하나 바꾸는데 2천만 원 소용이 가성비 없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가성비 너무 좋죠. 아니 이런 이거 식의- 이렇게 보도가 나와도 이미 탄핵은 됐고 이거 뭐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시간 돌려가지고 이거 거짓 뉴스니까 이거 탄핵 안 시킬게. 태블릿 PC 보도도
어영부영 JTBC가 이렇게 냈다가 결국 그럼요. 어영부영 돼가지고 태블릿 PC라는 사람들의 기억만 남고 몇 개다 여러 개다 태블릿 PC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럼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희도 깨어나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미리네님 정가자를 대통령을 하라는 말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먼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봐야 저희가 타파를 할 수 있죠.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